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 들어도 지인이나 가족 말만 듣고 보험 가입하고 매달 20만원, 30만원씩 보험료는 빠져나가는데 막상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실손보험료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생각해보세요. 티셔츠 한 장을 사더라도 디자인, 재질, 가격, 브랜드까지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를 내는 보험은 왜 그렇게 쉽게 지인에게만 맡기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도 이거 다시 봐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친한 사이일수록 괜히 미안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믿고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요? 보험은 점점 많아지고 보험료는 늘어만 가는데 막상 보상받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 사실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세우면 평생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험의 기본 구조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 딱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들어둔 건지 불필요하거나 중복돼서 낭비되는 건 없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 용병을 고용했다 해볼게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용병이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보험도 똑같아요. 실제로 아프거나 다쳐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가장 큰 자산인 우리 몸, 내가 말한 가장 비싼 보석이겠죠? 즉 건강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거나 운전을 자주 하거나 활동적인 생활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상해 담보를,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시기죠. 보험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태아보험, 치매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은 크게 딱 2가지로 나뉘거든요.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으로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생존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이 2가지 보험 모두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주계약은 집, 특약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냉장고, 소파, TV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어야 냉장고나 TV 등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집인 주계약이 있어야 특약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망보장이 주계약이라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질병 보장은 특약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구성할 때는 본인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사망보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계약의 금액을 최소로 낮추고 그 대신 암진단비나 특정 질병보장을 더 든든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위험에 약한지 파악하는 거죠. 만약 가족 중에 심장질환 이력이 전혀 없고 본인도 술, 담배 안 하고 기름진 음식 피하면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면 굳이 심장질환 보장을 높게 설정한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특약 몇 개만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대로 금세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질환 발병 확률도 낮은데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씩 올려서 매달 10만 원씩 낸다면 그건 효율적인 설계라고 보기 힘들겠죠. 이 기본적인 틀만 제대로 잡으면 불필요한 보험은 빼고 꼭 필요한 보장만 챙겨서 부담이 적은 보험료로 충분히 든든한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회사별, 상품별로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같은 보장이라도 훨씬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보험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을 우선순위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하나씩 준비하면 되겠죠? 보험은 무리해서 한 번에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보험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청구할 확률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1순위 실손보험, 2순위 3대 진단비, 3순위 수술비 특약, 4순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요? 청구할 확률이 높다는 건 내가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기나 잔병 치레로 병원 갈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병원 갈 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이겠죠. 실손보험은 이런 잦은 병원 방문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감기든 가벼운 질병이든 혹은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이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3,600만 명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입률이 가장 높은 보험이죠. 게다가 청구도 간단해요.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 쉽고 실용적인 거죠. 그런데 보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9세대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은 4세대까지 나왔고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보장 범위가 조금씩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 실손보험이 구체적으로 뭘 보장해주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시면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주는 급여 항목,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항목,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부분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손보험은 바로 이 항목을 세대별로 일정 비율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1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100% 보장, 2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9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 정도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보장 한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총 2천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급여 항목이 1,000만 원, 비급여 항목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만약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만 보장되니까 급여 800만 원, 비급여 7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원비가 급여 1,000만 원, 비급여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3세대라면 급여 100만 원과 비급여 200만 원, 총 30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있어서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돼요. 1년 동안 내 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 보험사가 다 내주는 거죠. 아까 예시를 보시면 3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내 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어서 보험 하나쯤은 들어야겠다 하신다면 실손보험부터 가입하세요. 실손보험으로 기본적인 의료비 대비를 해두셨다면 그 다음으로 여유가 된다면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장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3대 질병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특약, 일상배상 책임, 암치료비 같은 걸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특약입니다. 특약은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그리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3대 진단비예요. 이유는 암,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이 세 가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 3대 진단비의 좋은 점은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없이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입원도 길어지고 길어진 입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3대 진단비는 상황에 따라 한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 관련 질환 이력이 있다면 암 진단비는 조금 낮추고 대신 뇌혈관 한도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갑상선 암과 같은 유사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유사암 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좋겠죠? 단 유사암은 일반암의 20%까지만 설정이 가능해요. 일반암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유사암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가족들의 질병 여부에 따라 특약을 구성하신다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부터 설명드릴게요. 암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서 보장 범위나 진단비,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크게 4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그리고 유사암으로 분류돼요. 일반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암이나 위암, 대장암 같은 암이고요. 고해감은 뼈암이나 백혈병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을 말합니다. 소해감은 전립선암이나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같은 소외감을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만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암이 1억 원 한도라면 소외감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유사암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일반암이 1억 원이라면 유사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위험이 조금 있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1억 원으로 높이고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으로 넓혀서 설계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감도 일반암과 비슷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사와 상품을 찾아보시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딱 4가지로만 분류해둔 상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중입자 치료나 다빈치 로봇 수술, 면역 항암제 같은 신기술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라서 치료비가 꽤 비쌉니다. 때문에 고액 치료에 대해서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 특약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래도 암 진단비를 이미 구성해놓고 혹시 모를 치료비 부담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뇌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뇌졸중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로 설계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장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보장하고요. 뇌졸중 진단비로는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뇌혈관 진단비로 설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심장질환도 살펴볼게요. 뇌혈관 질환처럼 어떤 병명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구성되어 있다면 수많은 심장질환 전체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하나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등 중 더 넓은 범위의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가족 중에 심장질환 관련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진단비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리고 빈맥까지 포함돼서 심장 관련 질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내가 어떤 병명 기준으로 진단비를 설계했는지에 따라 보장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넓은 범위로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설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수술비 특약이에요. 쉽게 말해 어떤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 수술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입니다. 왜 수술비 특약이 필요할까요? 요즘 의료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면서 실손보험이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암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한 달 입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만 입원하고 그 이후엔 통원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는 입원할 때는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하지만 통원 치료는 20만 원까지만 보상해줘요.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보장이 확 줄어들죠. 억지로 입원할 수도 없고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수술비 특약을 추가해두면 훨씬 든든합니다. 게다가 실비는 비급 항목에 대해서는 70%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나 표적항암 치료처럼 비급의 항목이 많은 치료를 받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수술비 특약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오르지 않아서 더 안정적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1에서 5종, 1에서 7종, 1에서 9종, 엔대 수술비 등이 있는데요. 이 중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대부분의 7종, 8종, 9종 특약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치료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않는 특약보다 다양한 수술을 폭 넓게 보장하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실비가 4세대로 바뀌면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비급여 항목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즉 비급여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왔다면 70%를 제외한 600만 원은 전부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수술비 특약은 실비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두셔야 할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도배며 장판까지 다 물어줘야 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카페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커피로 쏟아서 옆 사람의 노트북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금전적 부담이 꽤 크겠죠.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내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돈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죠. 정리하면 첫 번째 실손보험, 두 번째 3대 진단비, 세 번째 수술비 특약까지 준비하시고 네 번째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나에게 적당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물론 정확히 얼마가 적정 보험료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고객님들을 보면 20대 분들은 약 6만 원에서 8만 원 선, 4에서 50대 분들은 13에서 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 보험처럼 기존 병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2에서 3만 원 정도 더 비싸질 수가 있어요. 내 연령대 평균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우선 나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 돼요. 특약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커지겠죠. 주계약을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특약만 선택해 설계한다면 적정 보험료로 충분히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보험을 나이대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실손보험부터 보겠습니다. 10살 30세는 월 2만원 미만, 40세 50세는 월에서 3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어요. 종합보험도 확인해볼까요? 우선순위에 따라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넣고 수술비 특약과 배상 책임 특약까지 포함한 설계안이에요. 10살 남자의 기준으로 월 4만원 정도 나오고요. 20세는 6만원대, 30세는 8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40세는 11만원, 50세는 15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성 기준으로 보면 보통 더 저렴해지는데요. 10살은 3만원대, 20세는 5만원대, 30세는 7만원대, 40세는 9만원대, 50세는 10만원대예요. 여기서 추가로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가족력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다면 뇌혈관이나 허혈심장 진단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세부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약간 오르겠지만 여전히 10만원대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암 가족력이 있다면 암진단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더욱 낮출 수가 있고요. 실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를 합쳐도 40세 이전까지는 10만원대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40대나 50대라도 20만원 이하로 관리 가능하고요. 만약 이 금액조차 부담스럽다면 수술비 특약이나 배상 책임 특약을 빼고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험료를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필수보험 두 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알아봤습니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바쁘거나 약간이 복잡하거나 혹은 설계사가 지인이라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맡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최소한 내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정도는 스스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상황에 맞는 보장만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이나 과한 보장을 넣으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60에서 70세쯤 수입이 줄어들 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결국 해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낸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꼭 필요한 보장 중심으로. 둘째,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게. 셋째,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평생 든든한 보험 설계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 채널 똑순이 보험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